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 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 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쇼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술이 스마트하게 한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 스마트 뱅킹 원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검역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ASF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국가의 축산물이 국내에서 버젓이 밀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최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밀수 축산물과 식품을 판매한 수입식품 판매업체를 20곳이나 적발했습니다. 네, 정부가 ASF 국내 유입을 막겠다며 최고 수준의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지만 보따리상 등의 밀수에는 속수무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밀수 축산물이 시중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여주시의 한 수입식품 판매업소. 냉동고에 정식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기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표기사항도 없는 거 보니까 정식 수입된 것도 아니고, 그죠? 이거 어디서 받았어요? 이거 오래됐어요. 이곳에 밀수 축산물과 식품을 공급한 도매업소를 찾았습니다. 창고엔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밀수식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업소 대표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수식품이 국내로 쉽게 들어오고 있다고 실토합니다. 받아놓긴 어디 했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거? 어디서? 가끔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려요. 이렇게 대학생들 받기도 하고 가방에다가 저희 몇 개씩만 갖고 오더라고요. 많지. 여기서 업체에다가 팔잖아요. 근데 믿음이 안 가는데 보따리상들이 이렇게 박스대기로 어떻게 배를 타고 와요? 이거 그냥 박스 요만한 거 있으면 물건 그냥 통관돼서 비행기로 막 가죠. 나라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근 도내 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곳을 특별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밀수 축산물과 식품을 판매한 업소 20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밀수 품목에는 ASF 발생국인 중국의 소시지와 돈육덮밥 같은 돈육 가공품도 있었습니다. ASF 유입 가능성이 높아 모두 수입이 금지된 것들입니다. 이외에도 닭발과 냉동 양고기, 훈제 달걀 등 모두 153종의 축산물과 식품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수사한 결과가 이 정도일 뿐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밀수 축산물이 유통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ASF를 막고자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시키고 전국의 공항만 검역을 강화한 정부의 노력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밀수식품은 검역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세균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밀수식품 안에, 특히나 돈육 제품 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유통되는 밀수 돈육 가공품 안에 ASF 유전자라도 들어있다면 정부와 농가의 방역을 위한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밀수 축산물 대부분이 보따리상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정부와 농협이 양파 2만 6천 톤을 추가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6천 톤을 수매하고 산지 농협이 2만 톤을 추가로 수매해 양파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건데요. 산지 유통인들에게 양파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특별 지원하고 양파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최근 수확기 양파 시장 안정을 위해 중만생종 양파 2만 6천 톤 물량을 추가 수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농협 수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비계약 재배 물량을 대상으로 정부가 6천 톤, 농협이 2만 톤을 추가 수매하는 겁니다. 수매한 물량은 수확기가 지난 9월 이후 출하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산지 폐기 등으로 4만 톤을 시장 격리했고 농협과 지자체도 두 차례에 걸쳐 5만 4천 톤가량을 시장 격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파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자 2만 6천 톤을 추가 수매함으로써 약 12만 톤으로 예상되는 양파 초과 생산분을 모두 시장 격리하겠다는 겁니다. 그 농업인들은 저품위 양파가 출하되지 않도록 산지에서 자율 출하 조절을 해주시고요. 아직까지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들께서는 즉각적인 시장 출하보다는 긴급 추마 수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진한 산지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산지 유통인들에게 원물 매입에 필요한 자금 35억 원을 특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파 수출 활성화를 위해 양파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도 현행 1kg당 204원에서 274원으로 확대합니다. 수출업체의 시장 개척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금 지원 방식도 수출 기여도에 따라 수출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17일 전남 한평군 엄담면을 방문해 양파 수확 현장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이계호 장관은 올해 양파 공급 과잉 예상 물량을 전부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양파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과잉된 물량을 한 15만 톤 정도로 최대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3만 톤 정도는 수입 대체로 해결을 하고 또 나머지 12만 톤 과잉 물량 전량을 시장에서 격리할 방침입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도 양파 가격 지지를 위해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비 촉진 내지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정부가 추가 발표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농협은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파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각 정부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500조 원에 육박하는 498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을 집계한 결과인데요.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6.2% 늘어날 전망이지만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4% 줄어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지출 계획에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 기금 총 지출 규모가 498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 469조 6천억 원보다 6.2% 늘어난 금액입니다. 재정 분권 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예산 요구는 올해보다 7.3%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2020년 예산 요구안은 19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예산 20조 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4% 줄어든 규모입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농림 분야의 대규모 지역 밀착형 사업 1조 2천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된 것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농림 분야 예산 요구안은 사실상 2.3% 늘어난 20조 4천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림 분야에서는 공익형 직불금과 스마트팜, 귀농귀촌 청년정착 지원 사업 등을 확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요구안대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3.85%에 불과한 실정. 이 가운데 수산 등을 제외한 농업 예산만 감안하면 그 비중은 더 줄어들어 올해 농업 예산의 비중인 3.1%에도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계에선 내년도 정부 예산이 500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 예산이 될 전망인 만큼 농업 분야가 정부 예산의 최소 5%는 배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농림업 예산이 농림업 생산의 기준이 아니고 이 농촌 지역 주민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인구수로 봤을 때 전체 예산의 5%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단체들 또한 더 이상 농업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농업 예산이 이처럼 깎이면 꼭 필요한 농업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 재정 여건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정부 예산 요구안의 증감 여부를 확정하고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매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 농업 홀대가 반복돼 온 만큼 홀대가 푸대접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 당국에 대한 농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가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가공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한다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겠죠. 실제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별도의 비용 없이 가공할 수 있게 해주는 농산물 가공센터가 농가의 소득을 높여주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용인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이곳은 절삭기와 스틱 포장기 등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61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015년 농촌진흥청에서 12억을 투자해 설립한 이곳은 인근 지역 농가들이 별도의 비용 없이 농산물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을 이용하는 농가만 40여 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해 잼이나 엿, 절임식품 등 17개 가공 품목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결실이 상당합니다. 목이버섯을 피클로 가공해 판매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목이버섯 200kg에 360만 원씩 받던 것을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목이버섯의 부가가치를 5배나 높인 겁니다. 저같이 이제 귀농 초기 사람은 자금이라든가 이런 여력이 없어요. 제조장이라는 걸 따로 할 수도 없고 가공센터에 와서 제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오디 생과만 판매하다가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통해 오디 식초와 뽕잎차, 오디엿, 오디청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초담초담 역시 이전보다 4배 이상의 소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는 농진청이 6차 산업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에서 86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참여 농가들의 가공식품 생산을 도와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과 컨설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통해 신규 창업한 농가가 지난해에만 80호에 달하며 기존에 이를 통해 창업한 경영체들의 경우 매출이 전년 대비 11%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농진청은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내년 안에 전국 110개소까지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가들은 이곳에 와서 가공 기술도 배우고 다양한 시제품을 만들어서 제품화해서 판매함으로써 그냥 농산물을 판매할 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인력도 보강을 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가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농촌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김하영입니다. 예부터 소금은 적게, 식초는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식초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조미료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해 옛 전통 방식으로 천연 발효식초를 만들어 온 사람이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국내 최초로 곡물 식초 분야에서 품질 인증을 획득한 한상준 대표입니다. 전통 발효식초의 명맥을 이어가는 식초 장인을 이현경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경북 예천군의 한 작은 마을. 이곳에서 우리나라 전통의 발효식초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 명인으로 꼽히는 한성준 대표인데요. 저는 현미를 비롯해서 보리기장, 수수차조 5가지 곡물을 이용해서 옛날 방식 그대로 전통 식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예천쌀을 사용해 쌀 누룩을 직접 띄우고 인근 농가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현미, 찹쌀, 보리, 기장, 차조 등의 오곡을 넣어 전통 식초를 만듭니다.
좋은 원료에서 좋은 식초가 나오듯이 재료 또한 국내산을 고집하고 있고 총 22농가에서 대략 한 16만 제곱미터 정도의 경작지에서 친환경 식초 원료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년 이상 식초를 숙성시키는 곳으로 현재 160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가 510여 개 묻혀 있습니다. 김치를 숙성시키듯 자연 발효를 시킨 식초는 맛과 향이 더욱 진하고 영양 성분도 풍부합니다. 전통 발효 식초의 가장 큰 장점은 원료 자체로만 가지고 자연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다양한 유기산에 의해서 신맛이 구성이 되고 이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로운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죠. 발효식초는 식초콩, 식초음료 등 1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가공 제품으로도 생산되고 있는데 한 해 매출만 15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전통주와 함께 사라진 전통 발효식초 제조법을 되살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전통 발효식초를 복원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옛 문헌들을 연구한 것은 물론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하나하나 기술을 복원해온 한상준 대표. 그 결과 한 대표는 농식품부와 함께 한국전통식품 곡물식초 규격 초안을 만드는가 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곡물식초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적정한 신맛이 있어야 되고 물론 100% 국내산 재료, 우리 원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물론이며 기준을 통과해야지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국내 최초 전통식초 신지식인에 선정되기도 한 그는 현재 한국전통발효아카데미에 한상준 식초학교를 설립해 전통식초에 관한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주무구구식으로 만들어지는 분들을 많이 배워왔었는데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정말 품질 좋은 전통식초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초학교도 열게 된 거고 아직까지 제 최고의 식초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좋은 식초를 생산해서 정말 그 작지만 강한 식초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준 대표는 전통 발효식초의 생산과 가공에 그치지 않고 마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우리 식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농협은 최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장애인 특별 채용으로 선발된 167명의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임용장 교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교부식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고용 증진 업무 협약식도 진행됐습니다. 농협중앙회와 계열사는 이번 특별 채용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률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농협은 앞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꾸준히 늘려가며 불편한 몸 때문에 소외받는 사람 없는 농협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대비해 ASF 가상방역 현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현장 훈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도내 발생을 가정해 상황 단계별로 각 방역기관이 해야 할 방역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숙지하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아울러 접경 지역 시군의 우수한 방역 사례를 공유해 가상 방역 훈련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특히 도는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각 양돈 농가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육돼지의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특별 당부했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농촌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농업종합병원이라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농업종합병원은 전국의 농촌 마을을 직접 찾아가 행정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리에는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강석진 국회의원 등 450명이 참여했으며 임진강 예술단이 북한 춤과 노래 등을 선보이는 등 문화 공연까지 추가돼 농민들의 참여율을 더욱 높였습니다. 경기도가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군납김치 조달제도 개선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은 접경지역 부대에 납품하는 김치를 접경지역 농산물을 40% 이상 사용해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접경지역 농가 실정에 맞춰 연도별로 농산물 의무 사용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또한 김치의 원료를 수송해 올 때 농가가 아닌 제조업체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농가 등의 운송비를 부담시킬 경우
해당 제조업체의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